안녕하세요. 대전의 피치게 진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울면서 기말고사 망쳤는데 한 과목이 F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이제 대학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은 걱정할 것 하나 없이 마냥 즐겁기만 할 것 같은 고등학교 시절도요. 학생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수업에 과제, 과외 활동까지. 특히나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가져야 그나마 경쟁이 가능한 최상위 대학 진학 목표 학생들은요, 한 과목 시험 점수에 세상 종말을 경험하기도 하죠. 고등학교 기간은 4년이나 되고 그 기간 중에 받은 모든 수업에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위로를 하지만 정작 학생 본인들은 위로가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뜻하지 않은 점수를 받았을 때 정말 드림스쿨 진학의 꿈은 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제 점수 또는 나쁜 점수는 대학에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죠. 그렇지 않다면은 학생들이 기를 쓰고 시험 공부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대학이 입시에서 성적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적이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성적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말하면 능력에 비해서 점수 자체가 잘못 측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드림스쿨 입학 기회를 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잘못된 점수의 원인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제한 과목의 점수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대학이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실패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무슨 과목이냐 하는 것입니다. 낙제 점수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실패 과목과 학생 개인의 전체적인 학업 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대 지원자이신데 엔지니어링 전공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칼큘러스 과목에서 낙제를 하셨다든가, 프리메드 지원자인데 AP 바이오에서 낙제를 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학업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수업을 낙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향후 수업 능력에 상당한 의문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 관련 과목을 낙제하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또한 영어나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등 필수 코어 과목에서의 실패는 다른 선택 과목, 일렉티브 과목에서의 실패보다 영향이 훨씬 큰 편입니다. 이런 코어 과목들은 전공 전문 지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분석 능력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학습 기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렉티브 과목들은 학문적 관심에 따라서 성적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입시 원서 평가 시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점수를 언제 받았냐라고 하는 그 시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낙제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 받은 것인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저학년 때, 고등학교 저학년 때 받은 점수가 고등학교 고학년 때 받은 점수보다는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9학년, 고등학교 1학년, 9학년에서 10학년 초기까지에는 적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는 변화라는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움을 대학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이나
동기 또는 목표 등은요, 그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실수를 그 학생의 전반적인 실력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학년 때의 실수는 이와는 다른 엄격한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성적 변화 트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기간 내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대학은 그 변화를 보기 원합니다. 비록 9학년 때 불리한 성적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성장과 발전을 했다면 대학에 아주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9학년 레귤러 케미스트리 과목에서 낙제를 했었는데 이후에 스스로 노력해서 나중에 AP 캠 과정에서 5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입학사정관은 단순히 그 5점이라는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이 포기하지 않는 진념과 그 과목에 대한 헌신을 높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고학년으로 가면서 하락을 하는 점수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저학년 때의 좋은 성적과 관계없이 고학년에서의 점점점 더 낮아지는 점수는요, 대학에 입학을 해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은 결코 이런 학생을 선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입시 원서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쁜 점수의 최종 평가는 결국 입시 원서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시 원서를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학생이지만 딱 한 번의 실수로 보일 경우에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입시 사정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한 대학일수록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그러한 경쟁자가 훨씬 많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되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낙제 점수가 예기치 않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보여야지 반복적이거나 여러분들의 태도나 동기 부족에서 오는 일관된 경향이라고 보여질 경우에 입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점수가 벌어진 상황이 좀 독특하거나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나쁜 점수가 어떤 참작할 만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대학 측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학생들 성적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된 이유나 그 상황에 대해서 카운슬러 선생님의 추천서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또는 원서에 있는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 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미 성적표에 받은 점수는 받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되돌리거나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패한 점수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 지원 원서를 최대한 강력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원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입니다. 참작을 할 만한 중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변명 같은 이유를 만들어서 내갖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원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와 같은 시험 점수로 보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특정 과목에서의 실패이지만요, 전체적으로는 학습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낙제한 과목이 표준 시험의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알지브라 2라든지 잉글리시 같은 과목은 SAT랑도 겹치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표준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같은 과목의 온라인 과정 또는 대학 과정의 수업을 들은 후에 받은 점수를 제출하는 것도 보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패한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마스터했음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지원서의 다른 부분들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학업 성적이 완벽하지는 못한 지원자라 하더라도 풍부하고도 상세한 과외 활동 이력들과 잘 작성된 에세이 등은요, 완벽하지 못한 성적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천서 또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추천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실패한 과목의 담당 선생님과의 이후 관계에 따라서 이후에 재수강을 했다든가 또는 레귤러 과목을 가르치셨을 때 내가 과목에 실패를 했는데 이후에 그거보다 어드밴스 과정을 그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 갖고 그 과목에서 그 좋은 성적을 받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은 후에 성장한 과정에 대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업에 낙제점을 받는 거는요, 분명 끔찍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학생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매치 감독이었던 요기베라가 한 말인데요. 모든 일의 결과는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인내와 노력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림스쿨 입시 경쟁에서 분명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